노인들 돈은 쉽게 뜯어낼 수 있어. 이번에 몇 억은 모을 거야. 그런 사기꾼이 우리 시장에 있다고? 내가 경찰 형사로 30년 일했을 때 너 같은 놈들 수백 명은 잡아들였어. 정육점 칼을 쥔 상인의 손에는 정의가 숨어 있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의 한 전통시장. 좁은 골목마다 활기차게 울려 퍼지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정겹습니다. 이 시장의 한켠에 자리한 만순의 정육점에서는 60대 초반의 최만수 씨가 날카로운 칼로 능숙하게 고기를 써내리고 있습니다. 땀으로 반짝이는 이마에 늘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죠. 어서 오세요. 오늘 한우 갈비 들어왔어요. 김 여사, 오늘은 뭐 드릴까요? 최만수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고기를 대하는 솜씨는 예술가처럼 섬세합니다. 만수 아저씨, 오늘은 불고기감 300g만 주세요. 손자 온다고 해서. 구부정한 허리로 지갑을 뒤적이는 김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손자를 생각하는 기쁨이 서려 있습니다. 아이고, 손자분이 복 받았네.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가격은 그대로니까 걱정 마세요. 최만수 씨는 말하면서 슬쩍 저울에 고기를 100g 더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입술에 쉬 하는 동작을 취하며 김할머니에게 윙크를 건넵니다. 이런 정이 있어 시장 사람들은 최만수를 아끼고 신뢰했죠. 정육점 주인 최만수 씨는 시장의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시장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가 과거 경찰 강력계 형사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돼요? 최만수는 옆 가게 채소 상인에게 다가가며 친근하게 물어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래요. 근데 만수 씨는 어쩜 맨날 웃으면서 이래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웃으면서 살아야지. 나도 인생에 우여곡절 많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다행이야. 최만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을 보입니다. 그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곧 평소의 웃음기 띤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장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고급스러운 하이힐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주얼리로 치장한 40대 초반의 여성 오혜진이 등장할 때마다 시장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기 고기 좀 있어요? 제대로 된 거로요. 오혜진은 코끝을 치켜 올리며 정육점을 둘러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합니다. 손끝으로 카운터를 툭툭 치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짓죠. 어서 오세요. 무슨 고기를 찾으시나요? 최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응대하지만 그의 미소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고기가 과연 먹을 만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급하니까 한우 등심 1등급으로 200g만요. 오혜진은 비웃는 듯한 코웃음을 치며 최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화려한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하죠. 네. 좋은 고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만수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의 손에 쥔 칼이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도마를 내리칩니다. 지금 시장에 왔어. 노인네들 상대로 하는 노후안심 투자 설명회 전단지 좀 돌리려고. 그래, 이번에 큰 거 한번 터뜨려 보자고. 이런 동네 노인들은 돈 모아놓기만 하고 투자 방법을 모르거든. 오혜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해 주변 사람들이 듣게 합니다. 최만수는 고기를 썰면서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잠시 오혜진에게 머물지만 곧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아, 동전이 떨어졌네요. 춥지 그래요? 계산을 하던 오혜진은 일부러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최만수를 바라봅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최만수는 깊게 한숨을 내쉰 후 몸을 숙여 동전을 주웁니다. 그의 굽은 허리에서 잠시 통증이 느껴지는 듯 얼굴을 찡그리지만 곧 평정을 되찾습니다. 역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시네요. 사실 이런 시장은 곧 없어질 텐데 개발될 거라던데? 오혜진의 말에 최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의 손에 쥔 칼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고기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혜진의 모욕적인 행동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시장 노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시장 곳곳에서 노후 자금 투자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노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몇 주 후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시장은 어딘가 침울해 보였고 최만수의 정육점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왜 안 보이셨어요? 최만수는 오랜만에 정육점을 찾은 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평소 밝던 김 할머니의 얼굴이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아이고, 만수 씨, 나 요즘 투자한다고 돈 모으느라 고기도 못 사 먹었어. 김 할머니는 살짝 부끄러운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입니다. 최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투자요? 어디에 하시게요? 시장 앞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에서 온혜진이라는 사장님이 노후 자금 불려준다고. 내가 모은 돈 5천만 원 투자하기로 했어. 매달 10%씩 이자 준다니까. 이거 하면 나중에 손주 대학 등록금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김 할머니의 눈에는 기대감이 빛납니다. 하지만 최만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는 고기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김 할머니를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김 여사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매달 10%면 1년이면 원금의 120%인데. 최만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심이 묻어납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혜진이가 그러는데 나 같은 노인네들만 특별히 해준대.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 김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상담 예약증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 종이에는 노후 안심 투자 상담이라는 글씨와 함께 오혜진의 명함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만수의 마음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장의 여러 노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고 시장 문을 닫을 때쯤 최만수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정육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최만수 씨의 작은 원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나무 상자에서 먼지 쌓인 경찰 배지와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바라봅니다. 30년 전 내가 경찰서 강력계 형사였을 때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지. 최만수의 손가락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쓰다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경찰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의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30년 전 강력계 형사 최만수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속인 건 노인들의 평생 모은 돈이야. 용서받지 못할 죄야. 젊은 최만수는 수갑을 채운 사기범의 멱살을 잡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이글거립니다. 기억에서 빠져나온 최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정육점 앞치마 자국이 선명한 셔츠. 그때는 배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난 그저 고기 파는 상인일 뿐인데. 최만수는 망설이듯 정육점 앞치마를 바라봅니다. 그 앞치마는 그의 현재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정의감은 그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상인이 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본질이었죠. 최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박 씨에게 다가갑니다. 박 씨는 시장의 소문통으로 불릴 만큼 시장 내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죠. 박 씨, 그 오혜진이란 여자 알아? 최만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 형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 그 잘난 척하는 여자. 요즘 시장 노인들 꼬드기던데. 박 씨는 야채를 씻으며 대답합니다. 그의 표정은 오혜진을 언급할 때마다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던데. 근데 수상해. 어제는 시장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면서 노인들 돈은 쉽게 뜯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 박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최만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최만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합니다. 그의 턱 근육이 경직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최만수는 오혜진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육점에서 계산대 옆에 놓인 거울로 시장 입구를 주시했고, 때로는 모자를 눌러쓰고 시장 구석에서 오혜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3시, 오혜진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노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투자 설명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불려드립니다. 내일 설명회에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혜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가고 나면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합니다. 최만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장 근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최만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끼고 설명회장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년 후에는 2배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오혜진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노인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녀는 화려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노인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최만수의 눈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계약서 내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0%, 원금 보장 없음, 투자금 회수 불가 같은 문구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완전한 폰지 사기군. 최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계약서 내용을 몰래 사진 찍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웁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최만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한참을 뒤적입니다. 마침내 찾아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립니다. 정 반장, 나 최만수야. 그래, 오래됐지. 30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아직도 경찰서에 있나? 잘 됐네.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 최만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 최만수는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60대 초반의 듬직한 체격의 남자, 정 반장이 카페로 들어섭니다. 만수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오랜 전우를 만난 듯 따뜻한 악수를 나눕니다. 정 반장의 얼굴에는 존경과 반가움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여자가 있어. 내가 증거도 좀 모았어. 최만수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과 사진이 담긴 USB를 건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합니다. 정 반장은 노트북을 꺼내 USB 내용을 확인합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오혜진이 동료에게 이번 달에만 노인들에게서 3억을 뽑아냈다고 자랑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약서 사진에는 불법적인 조항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심각한데, 형. 혹시 직접 나서면 위험할 수도 있어. 정 반장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깃듭니다. 그는 최만수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난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시장 사람들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최만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전 형사 시절의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만수 씨, 이거 좀 봐줄래? 내가 글을 잘못 읽어서. 김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계약서를 내밉니다. 최만수는 고기 썰던 손을 멈추고 수건으로 손을 닦은 후 안경을 꺼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 여사님, 이거 사기예요. 여기 작은 글씨로 보면 담보로 집 문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자를 못 내면 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최만수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합니다. 세상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이미 계약금 500만 원을 줬는데. 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입술도 함께 떨리기 시작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만수는 김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줍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그때 정육점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오혜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금장식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채 시장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줌마,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아, 여기서 뭐 하세요? 오혜진은 김 할머니와 최만수를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만수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김 할머니 앞에 약간 몸을 가리듯 서 있습니다. 취소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계약서 잘 읽어보셨어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예요. 아줌마가 낸 500만 원은 이미 제 돈이에요. 오혜진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냉담한 비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맴돕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 돈이면 손자 학원비 3개월치인데. 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법적으로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요. 최만수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단호합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형사로서의 날카로움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고기나 팔아요. 오혜진은 비웃음을 지으며 최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나 최만수의 표정이 변하지 않자 그녀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칩니다. 나는 고기를 팔기 전에 30년 동안 경찰 강력계 형사로 일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수백 명 잡아들였어요. 최만수의 말에 오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녀는 위축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라도 있어요? 오혜진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봅니다. 증거요? 당연히 있죠. 최만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노인들 돈은 쉽게 뜯어낼 수 있어. 이번에 몇 억은 모을 거야. 다들 투자라는 말만 들으면 눈이 멀어서 말이야. 녹음이 끝나고 정육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김 할머니의 눈이 커지고 오혜진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그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인정 안 돼. 오혜진은 발작적으로 소리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만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정육점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섭니다. 그 중 한 명은 정반장입니다. 오혜진 씨, 사기 및 불법 대출 혐의로 임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오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녀는 최만수를 향해 원망의 눈길을 보내지만 그의 단단한 눈빛 앞에 곧 시선을 떨어뜨립니다. 이거 다 누구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혜진은 발버둥치며 소리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권리를 고지합니다. 정반장은 최만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아이고, 만수 씨, 당신이 정말 경찰이었어요? 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최만수를 바라봅니다. 그의 모습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듯합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저 고기 파는 사람입니다. 최만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도마로 돌아갑니다. 그는 묵묵히 고기를 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서는 오랜만에 떠안은 정의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며칠 후 지역 뉴스에는 노인 대상 투자 사기단 검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오혜진의 사무실에서는 수십 건의 불법 계약서와 노인들의 집 문서가 압수되었고 그녀의 계좌에서는 수억 원의 사기 자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최만수의 정육점으로 모여듭니다. 그의 과거 이야기가 시장 전체에 퍼진 후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가득합니다. 만수 씨, 당신이 영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었다니 어쩐지 항상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일 먼저 해결사처럼 나섰더라니. 채소 상인은 최만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대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수 씨 덕분이에요. 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만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최만수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최만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귀가 살짝 붉어집니다. 만수 형,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어요. 오혜진 말고도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더라고요. 형이 제보해준 덕분에 10명이 넘는 일당을 한 번에 검거했습니다. 정반장은 사복 차림으로 정육점을 찾아 최만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의 표정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습니다. 우리 서에서 감사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러 오시겠어요? 아니, 괜찮아. 난 이제 시장 사람이야. 여기가 내 자리지. 최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단단히 매며 도마 위에 고기를 바라봅니다. 6개월 후 전통시장은 더욱 활기를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CCTV 설치, 노인 사기 예방 중점 구역이라는 푯말이 세워졌고 정육점 옆에는 작은 주민 상담소가 생겼습니다. 최만수의 정육점은 이제 단순한 상점을 넘어 시장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고기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만수 씨, 이런 계약서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한 손님이 서류 봉투를 내밀자 최만수는 안경을 꺼내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따뜻합니다. 여기 작은 글씨를 보세요.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이런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최만수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손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육점 카운터에는 작은 배지가 놓여 있습니다. 퇴직 경찰명의 자문위원이라고 쓰여 있는 배지는 최만수가 30년 경력을 인정받아 지역 경찰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한우갈비가 특별히 좋아요. 최만수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자부심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손자 학원비도 계속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감사의 선물이에요. 김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내밉니다. 최만수는 감동한 듯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만수의 말에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정육점 앞치마를 두른 정의의 사도. 최만수는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짓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마 위에 고기를 바라봅니다. 30년간의 경찰 생활과 그 후의 상인 생활이 모두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정육용 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는 정의가, 그리고 손잡이를 움켜쥔 거친 손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고기를 썰고 있는 최만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진 그의 눈가에는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정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죠. 정육점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그의 젊은 시절 경찰 사진과 함께 정의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평범한 시장 골목, 평범한 정육점 주인.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최만수 같은 숨은 영웅이 있다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